새벽 6시에 출항해 매일 12시간씩 바다 위에서 조업하는 방어잡이 어부. 그런데 출항 무렵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악화되는 기상 조건에 자칫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쳤는데 거센 풍랑 속에서 종이배처럼 흔들리는 흥진.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조업을 계속할 것인가. 과연 흥진호 선원들은 위기를 이겨내고 방어잡이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파도에는 속력을 내고 가다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아주 저속으로 해서 천천히 파도를 헤치면서 가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센 풍랑이 결국 방어잡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스포 활어 가두리장에 도착할 무렵 바다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잔잔해져 있었다. 이제는 비바람을 헤치고 잡은 조업의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 여느 때보다 훨씬 적은 방어의 수량에 어부의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보통 하루 이렇게 출항하시면 경비는 어느 정도나 쓰십니까? 35만 원이요. 30. 유류값이 한 10만 원 정도 치니까 오늘 잡은 거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한 25만 원. 얼음 갖고는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웃음으로 허탈한 심정을 대신하는 선장. 씁쓸한 웃음 뒤에는 하루 조업 대가를 공친 선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었다. 흥진호가 조업을 포기했던 27일. 바다에서 흥진호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발표된 풍랑주의보는 결국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풍랑주의보가 남긴 거센 바람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풍랑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 오늘 출항하실 거예요? 오늘 출항 안 된 지가 오다 봐 바닥씨가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하지만 모슬포항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방어잡이 어부들로 가득했다. 옛날에는 이 기상청도 없고 우리 어부들이 일기 고람을 거의 맞추거든. 요즘 기상청보다 뒤떨어지지 않아.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그러면 일기를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 일기를 이런 해 뜰 때 보고 해 질 때 보고 밤에 별 난 거 보고 이렇게 해서 기상을 봤다고. 요즘은 기상청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난 집에 갈게. 난 집에 갈 거라. 하지만 기상특보가 해제될 기미가 없자 선원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고 선조들만 남아 기다리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가을철만 되면은 10월 달만 되면은 우리는 살았다. 아주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됐다. 고기가 좀 잡히니까. 하지만은 한 10년 후입니다. 10년 전부터는 이 전부터는 아주 방아철 되면은 거의 먹고 살기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고기도 전혀 안 잡혀버리고.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처음 서 있던 자리를 뜨지 못한 선주들. 꼬박 3시간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조업에 대한 아쉬움을 접어야만 할 것 같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해광호의 이경필 선장. 해광호의 전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2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전통적인 어부 집안이다. 오늘처럼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날이면 어부의 가족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 주의보 내리고 하면 돈 못 버는 건 돈 못 버는 거지만 폭풍 세고 이럴 때는 안 나가는 게 차라리 낫죠.
저희 입장에서는 가서 괜히 사고나 당할까봐. 아 벌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날 뭐 벌이가 안 되면은 오늘 날씨가 그래서 못 보는구나 그래서 또 파도가 차면은 또 다시 또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지 뭐 천재지변인 걸 어떡합니까? 기상특보가 휩쓸고 간 다음 날의 모슬포항. 그런데 항구에는 해광호 한 척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다른 방어잡이 어선들은 이미 조업을 나간 시간에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해광호.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데 그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러졌기 때문에 배 운전을 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부러졌다는 해광호. 당장 조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려면 배를 무트로 끌어올려야 한다. 해광호의 모든 어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어선 수리장으로 나 있는 레일을 따라 8톤짜리 어선 한 척을 무트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어디 나가? 여기 용접한 거 그냥 그거 나가나 상황 그냥 치 안 틀어졌네. 빨리. 선장이 먼저 파손 정도를 살펴본다. 이 터진 데가 시작이. 또 다른 고장은 없는지 직접 나서서 꼼꼼하게 이곳저곳을 점검한다. 이걸 용접한 거 떼져버려서 떼잡은 아이가 올려놓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버리니까 내려와. 그냥 통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센 풍랑에 시달린 탓일까. 키는 윗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부속품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나마 더 심하게 부서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한편 부서진 키를 고치는 동안 나머지 선원들은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다. 연이어 몰아친 기상특보 때문에 벌써 이틀째 조업이 엉망이 된 상황이다. 또다시 키가 고장나서 하루를 고스란히 공쳐야 한다. 말은 안 해도 답답한 심정은 다들 마찬가지. 해광호의 전 선장이었던 이창선 씨도 현장에 나왔다. 파도가 세서 작업 못 가는 거하고 이거는 또 배가 고장 나서 못 가는 거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해광호가 고장난 키를 수리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출항을 한 흥진호에서는 방어잡이 조업이 한창이다. 먼저 미낀 자리돔들을 바다에 풀어 방어를 유인하고 준하게 자리돔을 꿰어 방어잡이를 시작하는 어부. 방어잡이는 어부의 취향에 따라 직접 손으로 하는 줄낚시와 낚싯대를 이용해 방어를 잡는 릴 낚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진다. 슬슬 입질이 오더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방어. 풍랑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겹쳐 방어잡이 어선들이 하루 조업을 쉬었기 때문일까. 오늘따라 방어의 입질이 더 잦은 편이다. 기상특보 때문에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제의 목까지 채우려는 듯 어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간절한 마음에 바다가 응답이라도 하듯 제법 몸집큰 방어들이 잡혀 올라왔다. 야게. 야 막 기술 막 땡김쳐 이거. 삼촌 하나만 술 안 가수가 이거. 끌고 당기기를 몇 번씩 반복하더니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큼직한 방어 한 마리. 오늘은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만선의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바다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어획의 즐거움으로 흥진호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중이다. 모슬포 수협하러 가두리장에 도착한 것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오후 6시. 흥진호의 보관 물통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방어들이 몸값 매겨지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 죽방 하나. 안 돼. 죽방 하나 죽이나서 4개.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잡힌 방어의 무게도 제법 묵직한 편이다.
사람한테 되나? 예. 멋있잖아. 줄줄이 나오는 방어들의 크기를 어림잡아 계산해도 오늘은 그나마 기본은 한 셈이다. 잠깐만요. 남보에 간다며. 중이라스가 33. 오케이. 소이라스 하나에. 또 하나. 예, 폴. 다음 날 새벽 대고장으로 조업을 하루 쉰 해강호 이경필 선장이 다른 방어잡이 배들의 조업 결과를 확인해 본다. 31kg. 어여. 자, 자, 수정하시면 하이 나가면 우리가 기상특보의 배고장에 조업을 할 수 없었던 해강호와 달리 흥진호의 선장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연 이틀 동안 조업을 쉬어야 했던 해강호가 제일 먼저 출항에 나섰다. 아무래도 이틀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어부들 모두에게 마음의 짐이 된 듯하다. 새벽에 출항해서 먼저 미끼인 자리돔을 잡고 방어를 잡으러 가는 흥진호와 반대로 해광호는 전날 미끼로 쓸 자리돔을 잡고 다음 날 바로 방어를 잡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방어를 잡으러 마라도로 가는 동안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대부분 가장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음식이 방어잡이 어선의 아침 식사가 되기 마련이다. 배 안에 준비된 민물로 쌀을 씻어 밥을 하는데 아침 식사의 국은 늘 정해져 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돼지고기국. 돼지고기 국이요? 국. 마라도에 도착한 해강호. 그런데 준비를 끝낸 어부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어때요?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걸 뭐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배가 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해가 올라와야 방어 잡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어종이든지 해가 떠야 입질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곳 바다의 법칙. 방어들도 마찬가지다. 해가 뜨자마자 어부들이 곧바로 조업에 들어간다. 전날 잡은 자리돔을 산미끼 삼아 줄낚시를 시작하는다. 며칠 조업을 쉬었던 만큼 오늘은 낚싯줄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더 신경을 쓴다. 제법 살이 오른 방어 한 마리가 잡히면서 조업 시작을 알린다. 방어잡이 어부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조업을 이틀 쉰 해강호 선원들에게 아무래도 오늘 방어잡이는 더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용준로가 하나가 대방어 낚은 것 때문에. 대방어 7개 낚았잖아. 저녁방어 금명원에 한 4, 50개 낚고 시작했어. 저녁에. 저녁에. 썰물로. 해광호가 마라도에서 방어잡이를 하는 동안 흥진호에선 자리돔잡이 준비가 한창이다. 출항에 먼저 자리돔을 잡고 방어잡이를 하는 흥진호는 가파도에 도착해 모터보트 2대와 함께 자리돔 그물을 치는 중이다. 물때에 맞춰 자리돔 그물을 내리려면 무엇보다 어부들끼리의 호흡이 중요하다. 밧줄 하나 푸는 것도 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 아이, 참, 이거 뭐 어떡해? 어따랑 그 정신돌이 경. 참. 오늘따라 그물 내리는 작업부터 자꾸 어긋나자 답답한 마음에 선장이 직접 나선다.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뭐겠지? 정신돌이 하나 더 쓰였잖아. 한번 자리돔 때가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서둘러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내리는데 조그만 모터보트 2대를 띄우는 것도 선장이 직접 나서서 위치를 정해준다. 자리돔 잡이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방어잡이의 물때까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물때만 잘 맞추면 금세 자리돔이 그물 한가득 올라온다. 이거 이쁘다 이거. 흥진호가 자리돔을 잡는 동안 해광호는 마라도에서 본격적인 방어잡이 중이다. 하지만 낚시줄을 들이운 후에도 방어들의 입질이 오지 않아
어부들의 애간장이 다 들어간다. 아무래도 미끼인 자리돔을 더 뿌려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 어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지더니 방어가 잡혀 올라오기 시작했다. 뱃머리는 주로 릴낚시를, 뒤쪽으로 갈수록 준학을 하는데 방어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끊고 물통에 넣어 활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는 닐락시로 하고 뒤에는 준합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저 상관없어요. 앞에 줄낚시하고 또 릴낚시에도. 아, 그거는 그냥 예, 선원 마음입니까? 예, 예. 아니, 저 낚싯대로 하려면은 앞에서 하고 마음이 아니고 앞에서가 좀 편하거든요. 저 술질하기가. 방어를 잡는 방식은 다른 어선들도 거의 비슷하다. 해광어 어부들의 절실함이 통했는지 낚싯줄에 걸려오는 방어의 몸집이 제법 크다. 한 마리에 이어 여기저기서 잡혀 올라오는 방어들의 수량과 크기가 평소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어부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방어를 잡은 뒤 장소를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 짧은 시간이나마 아끼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잠시 눈을 붙인다. 미끼로 쓸 자리돔이 바닥난 해강. 다시 자리돔을 잡으러 마라도 근처로 향한다. 어선 본체와 두 대의 모터보트의 그물을 연결해 자리돔을 잡는 방식은 흥지로와 같지만 해광호의 조업 방식은 미끼로 쓸 자리돔이 바닥이 나면 그때그때 잡아 올린다. 일단 자리돔 그물을 내린 뒤에는 자리돔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선원들도 선장도 모든 어부들의 시선이 온통 어군 탐지기의 모니터를 떠나지 못한다. 모처럼 파도가 잔잔한 겨울바다와 쨍하니 내려쬐는 햇살. 이제는 자리돔 때가 나타날 때도 됐는데 날씨가 이게 장난 아니게 더운 거예요. 12월 달에 이치록 덥질 않았는데 너무 더워. 게다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해마다 겨울의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더니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다닐 만큼 덥기까지 하다. 이후 자리돔 때의 소식이 왔는지 신속하게 그물을 끌어당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자리돔 때가 들어간 그물을 당기는 것도 보트 두 대와 어선의 호흡이 맞아야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비교적 얕은 수심에 사는 자리돔은 수면에서도 잡힌 모습이 훤히 보이는데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오늘따라 자리돔 풍년이 들어 한 번에 그물질로 미끼로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이 잡혔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엔 방향키가 고장나더니 이번엔 자리돔 조업 중에 닻이 부러진 것이다. 자리 안 뜸하게 다시 부러져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저거 들어가서 만들면 되니까. 저렇게 자주 끊어져요, 저거. 결국 부러진 닷 때문에 더 이상 자리돔 조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하는 해강. 그물을 치기 위해 뛰었던 보트 두 대를 다시 본선으로 끌어올리고 철수 준비를 한다. 다른 어선들은 한창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시간에
귀양 준비를 해야 하는 해강.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까? 아쉬운 마음에 귀양길 짬짬이 방어잡이 준학을 던져보는 해강호 어부들. 하지만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터라 더 이상의 방어잡이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설지민 자리. 아저 말대로 괜찮은데 그게 장비는 장갑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말자리 네 것도 안 되겠네. 사기 진작을 위해 모처럼 잡은 마라도 자리돔 손질에 선장이 직접 나섰다. 야 이거 끓여진 거 아지? 어? 비쌀 거라. 끓였는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니값 해지나? 니다 이걸로 먹어. 이거 맛떡이 생겼네. 이거 맛 먹음직하게 생겼죠. 이상기후 때문일까? 3월이 제맛이라는 자리돔. 12월인 지금도 제법 먹을만하다. 왜 먹는 건 별미니까. 한번 맛을 본 사람들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마라도짜리가 맛있으니까 마라도 오래간만에 뜨니까 먹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서 원래 자리를 뜨세요? 다른 데는 뜨는데 맛이 없어 그때 거는. 줄고 뼈가 시고. 그 자리도 니값 생각하나? 원래 자리돔 중에서도 맛이 일품이라는 마라도 자리돔을 머리와 지느러미, 내장을 떼어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뼈째 썰어서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무친 다음 여기에 물을 부으면 이름하여 마라도표 자리돔 물회가 탄생한다. 싱겁다 싱거워. 제주에서는 회시라는 아이들의 입맛까지 바꿔놓는다는 별미 자리돔 물회. 이것이 해강호의 오늘 특식이다. 자리에 낚는 게 자리에 지천이야. 어디? 오랜만에 자리돔 물회를 먹으면서 한숨을 돌리는 해강호의 어머니. 빵도 그 작산 거 하나 문짝 먹어. 방어잡이도 끝났고 다음날 쓸 자리돔잡이도 끝났겠다. 자리돔 물회 특식 뒤에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중이다. 그런데 한쪽에선 뭔가 또 바쁘다. 여기다 먹을 만한 거야. 오늘 일당 5,000원이 우럭. 바깥 저 지비강 반짝거리 어제 생각했고. 오늘 아들 반찬. 아이고. 잠깐 동안의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마라도에서 귀향에 나선 해강.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 섭섭했는지 짬짬이 방어 낚시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 팔자 새옹지마라고 같이 부러져서 자리돔 조업을 포기하고 귀향하는 길에 난데없는 방어 풍년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던진 낚싯줄에 얼마 되지 않아 큰 방어가 또 걸려 올라온다. 게다가 갈수록 몸집이 더 큰 방어와 부시리가 경쟁하듯 잡혀 올라오는 바람에 아예 자리를 잡고 방어잡이를 다시 시작한 해강호. 오늘 귀한 몸들이 다 모이는 날인지 방어 풍년에 이어 생각지도 못한 옥돔까지 잡혔다. 이름만으로도 그 값을 한다는 제주 옥돔. 난데없는 형제의 부랴부랴 물통으로 고이 모시다. 한편 흥진호에서도 방어잡이가 한창이다. 하지만 출항하자마자 잡은 자리돔은 그물 가득 들었건만 정작 주인공인 방어가 잡히지 않아 미끼인 자리돔이 남아도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나마 오랜만에 잡힌 대부시리 한 마리가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팔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연출께서 나 연출. 때론 잡히지 않는 방어 때문에, 때로는 악천후에 시달리면서도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어부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일까? 지금 방어잡이가 어떻게 좀 잘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가면 뭐 4, 5만 원벌이, 3, 4만 원벌이, 2, 3만 원벌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뭐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특별히 없죠. 살아온 환경이죠. 특별하게 뭐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그 물가에 살다 보니까 보는 것이 어릴 적부터 보는 것이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거친 풍랑과 비바람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도 바다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어부라고 부른다. 때론 바다의 변덕스러움에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힘겨운 생활고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를지라도 어부에게 바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삶의 터전이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그들의 삶은 바다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